국내 연구진이 세포 속 분리수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자가포식 현상으로 결핵균을 제거하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없앤 새로운 결핵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조은경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결핵에 취약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한 90년도부터 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결핵 역학지표 수치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저희가 결핵 발생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약 100명 정도로 포르투갈이나 터키, 멕시코 등 그 나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예방이라든지 신속한 발견, 또 총체적인 치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집중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우리나라 발생하는 양상이 후진국형을 나타낸다는데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는 게 이제 후진국형인데 한창 일할 나이에 개인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그렇죠. 예, 고등학교에 해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결핵 집단 발병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집단 생활을 하고 또 운동 부족이라든지 전염 위험도 굉장히 높을 뿐 아니라 또 젊은 층에서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이 불균형되는 것도 근절되지 않는 요인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핵은 초기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은 점점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은요, 초치료 6개월 요법을 이제 WHO에서도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약제 이를테면 이소니아지드, 리파민, 피라지나마이드 이런 여러 약제를 함께 복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다약제 요법을 써야지만 내성균을 그나마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환자분들이 약을 한 2주 정도 드시고 나면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약을 이제 꾸준히 드시지 않는 것이 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결핵균이 약제 내성하는 돌연변이를 나타내게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약제 내성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그런 내성균이 이제 계속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약제, 1년, 2년, 오랫동안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 부작용도 심하고요. 또 심지어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극내성 결핵균이라고 해서요. 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해서도 내성을 나타내는 그런 균까지도 지금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결핵균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셨는데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결핵균은 다른 세균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람의 면역세포 속에 숨어 들어가서 오랫동안 동면하는 형태로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을 그대로 공격을 하는 그런 항생제 개발은 또 다른 내성균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저희는 면역세포에, 결핵균이 숨어있는 면역세포의 힘을 이렇게 키워서 네. 결핵균 사멸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화합물은 이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현상을 직접 활성화시키고 자가포식은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네네. 예, 이제 저희가 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세포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을 먹는다, 자기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분리수거 시스템이거든요. 말하자면 세포가 이제 스스로 좀 청소를 진행해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데요.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켰을 때
숨어있는 결핵균까지도 이렇게 분리수거 시스템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그 연구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바라기는 이 연구 자체가 약제 내성과 균 공격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숙주세포의 자가포식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내성 결핵 예방이나 치료에도 크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저희가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3분의 1이 잠복결핵에 감염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잠복결핵으로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면역체계가 떨어지면 그 활동성 결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그 잠재적 위험군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잠복결핵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다제내성 결핵 환자라 함은 여러 약제에 대한 내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극히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만 약 1,8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30만 명 이상이 그 다약제 내성 결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제내성 결핵 환자 치료에도 저희가 어떤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보고한 화합물은 현재 그 1차적인 동물 실험까지는 마친 상태고, 물론 이제 특허가 출원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핵 치료에 병합해서 사용해서 그 치료 기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내성 결핵균에 대한 효과를 이제 확인해서 실용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국가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이제 약제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감염 연구를 위한 그런 시설 인프라가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도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장애물들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구축하기 위한 그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임상 시험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수한 그 연구진들과 함께 또 국내 혹은 국외에서 협력 연구를 통해서 그 결핵 치료법 개선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 교실 조은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